안녕하세요. 꿈을 드리는 이민재의 드림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어린 왕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6개의 별을 여행한 어린 왕자는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별인 지구에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만난 여우, 뱀, 조종사와 친구가 되죠. 이들은 어린 왕자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는데 이 조언들은 명대사라는 아름다운 별칭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를 감동시켜주는 명대사를 함께 확인하시면서 어린 왕자를 만나러 떠나보실까요? 그러니까 지구는 7번째 별이었다. 지구는 그저 그런 별이 아니었다. 그 별에는 111명의 왕,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 취한 사람, 3억 1,000만 명의 허영심 가득한 사람, 다시 말해 약 20억 명의 어른이 살고 있었다. 지구가 얼마나 넓은지 이해하기 쉽도록 말하자면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6개의 대륙을 통틀어 46만 2,51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로등 켜는 일을 해야 했다. 그래서 조금 멀리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은 찬란했다. 엄청난 수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오페라 발레단의 움직임처럼 정돈돼 있었다. 처음엔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 사람들은 가로등을 켠 다음 잠을 자러 갔다. 그 다음은 중국과 시베리아의 차례였고 그 뒤를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이었다. 이들이 무대 뒤로 사라지고 나면 아프리카의 유럽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 뒤에는 남아메리카, 또 그 뒤에는 북아메리카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의 순서로 이어졌다. 그들이 무대에 등장하는 순서를 틀리는 일은 결코 없었다. 정말 장엄한 광경이었다. 단, 북극과 남극에 홀로 있는 가로등 켜는 사람만이 한가로이 유유자적했다. 그들은 1년에 2번만 일했다. 재치를 뽐내려다 보면 거짓말을 좀 보태게 되기도 한다. 난 방금 가로등 켜는 사람들에 대해 아주 정직하게 말하진 않았다. 내 말 때문에 지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어른들이 지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아주 작다. 지구에 살고 있는 20억 명의 어른들이 어느 모임에서처럼 바짝 붙어 선다면 가로 20마일, 세로 20마일 크기의 광장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태평양의 가장 작은 섬에 모아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어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자신들이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어른들은 자신들이 바오밥 나무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직접 계산을 좀 해보라고 해야 한다. 어른들은 숫자를 아주 좋아하니까. 하지만 이런 지겨운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지는 말길. 그건 소용없는 일이다. 내 말만 믿으면 된다.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아무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닌지 두려워졌다. 그때 모래 속에서 달빛 고리 모양의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좋은 밤이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린 왕자가 인사를 건넸다. 좋은 밤이야. 뱀이 대답했다. 내가 어느 별에 떨어진 거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그리고 여기는 아프리카고. 뱀이 대답했다. 아, 그럼 지구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 여긴 사막이야. 사막엔 아무도 없지. 지구는 아주 넓어.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내 생각엔 별이 반짝이는 건 언젠가 모든 사람이 자기 별을 찾아낼 수 있게 하려는 것 같아.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위에 있어. 하지만 내 별은 너무 멀리 있어. 네 별은 아름답구나. 아, 근데 여기에 뭐하러 왔니? 어떤 꽃과 문제가 있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 그래? 뱀이 대답했다. 그러고 난 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어디 있어? 사막은 좀 외로운 기분이 들게 하는 곳이구나.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운 건 똑같아.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뱀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넌 참 이상한 동물이야.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말이야. 하지만 난 왕의 손가락보다 더 강해.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가 미소 지었다. 넌 아주 강해 보이진 않는걸. 팔도 없고 넌 여행도 할 수 없어. 난 널 배보다 멀리 데려갈 수 있어. 뱀이 말했다. 뱀은 어린 왕자의 발목을 금빛의 발찌처럼 휘감으면서 계속 말했다. 난 내게 닿은 것을 그것이 태어난 땅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어. 하지만 넌 순수해 보이고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 네가 불쌍해. 바위투성인 지구에 너처럼 약한 아이가. 언젠가 네 별이 너무 그립다고 느껴지면 내가 널 도울 수 있어. 잘 알았어. 그런데 넌 언제나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난 수수께끼를 다 풀어줄 수 있거든. 뱀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침묵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걸었지만 꽃 한 송이밖에 만날 수 없었다. 꽃잎이 3개뿐인 보잘것없는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꽃이 말했다. 사람들은 어디 있어? 어린 왕자가 물었다. 꽃은 언젠가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본 일이 있었다. 사람들? 몇 년 전에 67명의 사람을 본 적이 있어.
하지만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는진 나도 몰라. 그들은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거든.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 그래서 아주 힘들어해. 잘 있어. 어린 왕자가 작별 인사를 건넸다. 잘 가. 꽃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라갔다. 지금까지 어린 왕자가 본 산은 그의 무릎에 닿는 게 3개의 화산이 전부였다. 불을 뿜지 않는 화산은 의자로 사용하곤 했다. 이렇게 높은 산에서라면 이 별과 사람들을 단번에 내려다볼 수 있겠어. 하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날카로운 뾰족산들 뿐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는 무턱대고 인사했다. 안녕? 안녕? 안녕녕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너흰 누구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너흰 누구야? 너흰 누구야? 너흰 누구야? 메아리가 대답했다. 우리 친구하자. 난 외로워.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메아리가 대답했다. 참 이상한 별이야. 아주 메마르고 뾰족하고 소금투성이야.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이라고는 없어. 남이 한 말만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해. 내 별의 그 꽃은 언제나 먼저 이 얘기를 건넸었는데. 어린 왕자는 모래와 바위와 눈을 뚫고 오랫동안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했다. 길은 언제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 있기 마련이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곳은 장미꽃이 만발한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꽃이 어린 왕자의 별에 남겨진 꽃과 닮아 있었다. 너흰 누구야? 깜짝 놀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우린 장미야. 장미들이 말했다. 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 왕자는 자기 자신이 아주 불행하게 느껴졌다. 그의 꽃은 온 우주에 자기와 같은 꽃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하곤 했었다. 그런데 이 정원에는 그 꽃과 비슷한 꽃이 5,000송이나 피어 있는 거다. 내 꽃이 이걸 본다면 엄청 자존심 상해할 거야.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기침을 아주 심하게 해야 되겠지? 숨이 넘어가는 척을 할지도 몰라. 그러면 난 간호하는 신용을 해야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꽃은 정말로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말이야. 어린 왕자는 계속 생각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진 줄 알고 부자라고 믿었었는데 내가 가진 건 그냥 평범한 장미꽃이었어. 그 꽃과 무릎까지도 닿지 않는 3개의 화산. 그중 하나는 아마도 영원히 불을 뿜지 않을지도 몰라. 고작 이것만 가지고선 난 위대한 왕자가 되지 못할 거야.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울어버렸다.
여우가 나타난 건 그때였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공손하게 대답하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난 여기 있어. 사과나무 아래. 넌 누구야? 아주 예쁘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여우야. 여우가 말했다. 이리 와서 나하고 같이 놀자. 난 지금 너무 슬퍼.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부탁했다. 난 너하고 같이 놀 수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여우가 말했다.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잠시 생각을 한 뒤에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근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의미야? 넌 이곳에 사는 애가 아니구나. 여기서 뭘 찾고 있는 거야?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말이지,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해. 그건 정말 난감한 일이야. 사람들은 닭도 키우지. 그게 사람들의 유일한 장점이야. 너도 닭을 찾고 있어?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의미야? 그건 사람들이 너무나 잊고 있는 건데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야. 관계를 맺는다고? 넌 아직 나에게 수많은 다른 아이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아이일 뿐이야. 그러니까 난 네가 필요하지 않아. 너도 내가 필요하지 않고. 너에게 난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한 마리 여우일 뿐이거든.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린 서로 필요하게 되는 거야. 넌 나에게 이 세상 단 하나뿐인 아이가 되는 거고, 난 너에게 이 세상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는 거지. 아, 조금은 알 것 같아. 내 별엔 꽃 한 송이가 있어. 내 생각엔 그 꽃이 날 길들인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지구엔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니까. 여우가 말했다. 아니, 그건 지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아주 놀란 것처럼 보였다. 다른 별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야? 그 별에는 사냥꾼들이 있어? 아니? 그래? 흥미가 좀 생기는걸? 그럼 닭은? 없어. 완벽한 건 없다니까. 여우는 한숨을 내쉬더니 계속 말했다. 내 삶은 단조로워. 난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닭은 모두 비슷하게 생겼고 사람도 모두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말하자면 좀 따분해. 하지만 네가 날 길들인다면 내 삶은 햇볕이 든 것처럼 환해질 거야. 난 네 발소리가 다른 어떤 발소리와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다른 발소리는 날 땅속으로 숨게 만들어. 하지만 네 발소리는 음악처럼 날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길 봐. 밀밭이 보여? 난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어. 밀밭을 봐도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 그건 서글픈 일이야. 하지만 네 머리카락은 금빛이구나. 네가 날 길들이게 되면 멋지겠는걸? 황금색 밀을 볼 때마다 네가 떠오를 테니까. 그럼 난 밀밭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도 좋아하게 될 거야. 여우는 입을 다물었고 어린 왕자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부탁이야. 날 길들여줘. 여우가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난 시간이 별로 없는걸? 친구들을 찾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들도 많아.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누구든 자기가 길들인 것만 알 수 있기 마련이야. 사람들은 이제 새로 무언가를 알게 될 시간이 없어. 사람들은 상점에서 다 만들어진 것만을 사. 하지만 친구를 만들어 파는 상점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어. 친구를 갖기를 원한다면 날 길들여줘. 어떻게 해야 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참을성을 길러야 해. 우선 내게서 좀 떨어져서 불밭에 앉아봐. 난 널 곁눈질해 볼 거야. 그래도 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해. 말은 오해의 근원이거든. 그리고 넌 매일 조금씩 다가와 앉으면 돼. 다음 날 어린 왕자가 다시 여우를 찾아왔다. 같은 시간에 오는 편이 더 좋았을걸. 가령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난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벌써 난 설레고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러면서 행복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지. 하지만 네가 아무 때나 찾아온다면 언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의식이 필요해. 여우가 말했다. 의식이 뭐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것도 사람들이 너무나 잊고 있는 거야. 의식은 어떤 날을 다른 날들과 다르게, 또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드는 거란다. 예를 들면 날 쫓는 사냥꾼들에게는 의식이 있어.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 소녀들과 춤을 추지. 그러니까 내게 목요일은 멋진 날인 거야. 난 포도밭까지 산책을 하기도 해.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나의 매일은 비슷비슷해질 거야. 휴식이라는 여유로운 시간도 없어지겠지.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이게 됐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여우가 이렇게 말했다. 아, 눈물이 나려고 해. 네 잘못이야. 난 결코 네 마음을 아프게 할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넌 내가 널 길들여 주기를 원했고. 그래, 맞아. 여우가 말했다. 하지만 너 울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맞아. 여우가 말했다. 그럼 넌 얻은 게 없잖아. 얻은 게 있어. 밀밭 빛깔이 있는 걸? 여우가 덧붙여 말했다. 장미꽃들을 다시 보러 가봐. 넌 네 장미꽃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런 다음 내게 작별 인사를 다시 하러 와. 그럼 선물로 비밀을 하나 알려줄걸? 어린 왕자는 다시 장미꽃들을 보러 갔다. 너희는 내 꽃과 하나도 닮지 않았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를 길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너희가 길들인 사람도 아무도 없어. 너흰 예전에 내 여우 같아. 처음에 그는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다를 게 없었어. 하지만 난 여우와 친구가 됐고 그 여우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됐지. 어린 왕자는 꽃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장미꽃들은 아주 난처해했다. 너희는 아름다워. 하지만 의미가 없어. 너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물론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내 꽃을 보고 너희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게는 그 꽃이 너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소중해. 내가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 바람을 막아주고 벌레를 잡아주었기 때문이야. 난 그 꽃이 불평하는 소리, 자기 자랑하는 소리, 이따금은 침묵하는 소리까지 들어주었어. 내 장미꽃이니까. 어린 왕자가 꽃들에게 계속 말했다. 그러고 난 뒤 어린 왕자는 다시 여우에게 갔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잘 가. 내 비밀을 말해줄게. 비밀은 아주 단순해. 그건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엔 보이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눈엔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는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거듭 되뇌었다. 네 장미꽃이 그렇게 소중해진 건 네가 장미꽃에 공들인 시간 때문이야. 내 장미꽃이 그렇게 소중해진 건 내가 장미꽃에 공들인 시간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여우의 말을 되뇌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고 있어. 하지만 넌 잊어선 안 돼. 넌 영원히 네가 길들인 것에 책임을 져야 해. 넌 네 장미꽃에 책임이 있어. 내 장미꽃에 책임이 있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어린 왕자는 또 한 번 되뇌었다.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난 지 8번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상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남은 물을 마셨다. 그리고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래, 네 추억은 아주 흥미진진해. 하지만 난 아직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어. 마실 물은 바닥났지. 샘물을 향해 아주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거야. 내 친구인 여우가 이렇게 말해. 꼬마야, 지금은 여우가 문제가 아니야. 왜? 물이 없으니까. 우린 갈증으로 죽을지도 몰라. 어린 왕자는 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죽어간다 하더라도 친구를 갖는 건 소중한 일이야. 난 여우란 친구를 갖게 돼서 아주 좋아.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감지하지 못하는구나. 이 아이는 배가 고프지도 목이 마르지도 않아. 조금만 햇빛만 있으면 충분한 것 같아. 난 생각했다. 하지만 날 바라보던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목이 말라. 같이 샘물을 찾아봐. 난 소용없다는 몸짓을 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에서 무턱대고 물을 찾으러 간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걷고 나자 밤이 됐고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심한 갈증으로 미열이 있었던 난 꿈속에서 별들을 보는 것 같았다. 어린 왕자의 말이 기억 속에서 춤추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도 목이 마르다는 거지? 난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은 것일지 몰라. 어린 왕자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걸 난 잘 알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지쳐 있었다. 그는 주저앉았고 나도 그의 옆에 앉았다. 잠시 말이 없던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별들이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덕분이야. 그렇지. 난 그의 말에 대답하고는 달빛 아래 물결치는 모래 언덕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계속 말했다. 그건 사실이었다. 난 언제나 사막을 사랑했다. 모래 언덕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빛나고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사막에서 신비롭게 반짝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깜짝 놀랐다. 어린 시절 난 오래된 집에서 살았다. 그 집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다. 물론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마도 보물을 찾으려고 시도해 본 사람도 없었을 거다. 하지만 보물은 집 전체에 마법을 걸었다. 우리 집 어딘가 깊숙한 곳에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엔 보이지 않아. 난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아저씨가 내 여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뻐.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잠이 들었기 때문에 난 그를 품에 안고 다시 길을 걸었다. 감동이 밀려왔다. 부서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있는 것 같았다. 지구를 통틀어 어린 왕자보다 연약한 존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달빛 아래 어린 왕자의 창백한 이마, 감은 두 눈,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내가 보는 건 겉모습에 불과해. 가장 중요한 건 눈엔 보이지 않아. 나는 반쯤 벌어진 어린 왕자의 입술이 살짝 미소 짓는 것을 보며 생각을 이어갔다. 잠들어 있는 어린 왕자가 이토록 감동을 주는 건 한 송이 꽃을 향한 성실함이 가득 담긴 그의 마음 때문이야. 잠들어 있을 때조차 그의 가슴 속에서 등불처럼 빛을 내는 한 송이 꽃의 모습 때문이야. 그러고 나니 어린 왕자가 더욱 상처받기 쉬운 존재로 느껴졌다. 등불은 잘 지켜야 한다.
한 줄기 바람에도 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걷던 난 해가 뜰 무렵 샘물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서둘러 특급 열차로 몰려들지만 자신들이 뭘 찾으러 가는지 알지 못해. 그래서 그들은 분주히 움직이지만 제자리를 맴돌기만 하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는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우리가 도착한 샘물은 사하라 사막의 여느 샘물과는 달랐다. 사하라 사막의 샘물은 대부분 모래에 파놓은 구멍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샘물은 마을의 우물과 비슷했다. 하지만 주변의 마을은 보이지 않았고 난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상해. 모든 게 준비돼 있어. 도르래, 두레박, 밧줄. 어린 왕자는 내 말에 웃으며 도르래를 당겼다. 그러자 도르래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낡은 풍차가 바람에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를 냈다. 들려? 우리가 우물을 깨우니까 우물이 노래를 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어린 왕자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할게. 내겐 너무 무거워. 난 천천히 두레박을 끌어올려 우물 가장자리에 잘 두었다. 내 귀에는 도르래의 노래가 계속됐고 찰랑이는 물속에서 햇살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물을 마시고 싶어. 물을 좀 줘. 어린 왕자의 말에 그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깨달았다. 난 물통을 그의 입술에 대주었다. 어린 왕자는 두 눈을 감은 채 물을 마셨다. 물은 축제처럼 감미로웠다. 이 물은 단순한 먹을 것 이상이었다. 그것은 별빛 아래에서 걷고 도르래 노랫소리에 맞추어 나의 두 팔이 노동한 대가로 태어났다. 이 물은 마치 선물처럼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 자정미사의 음악, 사람들의 부드러운 미소가 내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빛나게 해주었던 것처럼 말이다. 지구 사람들은 정원 하나에 5,000송이의 장미를 키워. 하지만 자기가 찾는 걸 그 안에서 발견하지는 못해. 그래, 네 말이 맞아. 하지만 그들이 찾는 걸 단 한 송이의 꽃이나 한 모금의 물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 물론이야. 하지만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찾아야 해. 난 물을 마시고 크게 숨을 내쉬었다. 해뜰녘 빛을 받은 물에는 꿀빛깔을 띈다. 난 이 꿀빛깔에도 행복했다. 마음을 힘들게 할 필요가 어디에도 없었다. 약속을 지켜줘. 내 곁으로 다가온 어린 왕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약속? 무슨 약속? 아저씨가 약속했잖아. 양 입막에. 난 그 꽃에 책임이 있거든. 난 주머니에서 그림을 몇 장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림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는 양배추 같아. 아, 그래? 난 내가 그린 바오밥 나무를 아주 자랑스러워했는데. 그리고 아저씨가 그린 여우는 귀가 뿔 같아. 너무 길어. 어린 왕자는 계속 웃었다. 너무하잖아.
난 속이 들여다보이거나 들여다보이지 않는 보아뱀밖에 그릴 줄 모른단 말이야. 아, 그건 괜찮아. 어린이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난 연필로 입마개를 그려 어린 왕자에게 건네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너 내가 모르는 계획이 있는 거야? 하지만 그는 내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내일은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 1년째 되는 날이야. 그러더니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계속 말했다.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어. 그는 얼굴을 붉혔다. 난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을 다시 느꼈다. 그러는 사이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널 처음 만난 날 아침 말이야. 내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혼자 걷고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던 거야. 너, 네가 떨어진 곳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던 거야? 어린 왕자는 계속 얼굴을 붉혔다. 난 조금 주저하면서 덧붙였다. 1년이 됐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을 붉힌다는 것은 그렇다는 의미가 아닐까? 난 두려워. 난 그에게 말했다. 이제 아저씨는 일을 해야 해. 아저씨는 비행기로 되돌아가 가야지. 난 여기서 기다릴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 어린 왕자가 말했다.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난 여우를 떠올렸다. 길들여진다는 건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긴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물 옆에는 오래된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다음 날 저녁 비행기를 고치고 돌아왔을 때 어린 왕자는 그 위에 앉아서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기억이 안 나? 이곳은 확실히 아니야. 그가 말했다. 누군가 대답을 했는지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아니, 날짜는 맞는데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고. 나는 돌담 쪽으로 걸었다. 어린 왕자 말고는 아무도 볼 수 없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누군가에게 대답했다. 물론이야. 내 발자국이 모래 속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봐도. 넌 거기서 날 기다리기만 하면 돼. 오늘 밤 그곳으로 갈게. 난 돌담에서 20m쯤 떨어져 있었고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말이 없던 어린 왕자가 계속 말했다. 네 독은 좋은 거지? 내가 오랫동안 아프진 않을 거라는 게 확실한 거지? 난 가슴이 메워왔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제 가. 다시 내려가고 싶어. 그가 말했다. 그제야 나는 돌담 아래로 시선을 옮겼고 깜짝 놀라서 펄쩍 뛰었다. 30초 안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독을 가진 노란 뱀 한 마리가 그를 향해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난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지며 달렸다. 하지만 내 소리에 뱀은 사라지는 물줄기처럼 조용히 모래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러고는 가벼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슬그머니 돌 틈으로 사라졌다.
난 돌담에 도착한 순간 눈처럼 창백한 얼굴의 어린 왕자를 두 팔로 받아 안았다. 무슨 일이야? 지금 뱀하고 이야기한 거야? 난 어린 왕자가 항상 두르고 있던 황금빛 목도리를 풀었다. 난 그의 관자놀이를 물러적시고 또 물을 좀 마시게 했다. 그러곤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심각하게 바라보았고 두 팔로 내 목을 감싸 안았다. 난 그의 심장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뛰는 것을 느꼈다. 아저씨가 고장난 비행기를 고쳤다니 기뻐. 아저씨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난 고치지 못할 줄 알았던 비행기를 기적적으로 고쳐냈음을 알리려던 참이었다. 그는 내 물음에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말했다. 나도 오늘 내 별로 돌아가. 그러고는 슬픈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 별은 훨씬 멀어. 그곳에 가는 건 정말 힘들어. 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난 그를 아기처럼 양팔로 꼭 안았다. 그가 시면 속으로 굴러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도 내가 그를 붙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은 심각했고 아주 먼 곳을 향해 방황하고 있었다. 나에겐 아저씨가 그려준 양이 있어. 양을 넣어둘 상자도 있고 그리고 입마개도 있어. 그러더니 슬프게 미소 지었다. 난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너 무서웠던 거구나. 어린 왕자는 분명 무서웠던 거다. 그럼에도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 저녁에는 더 무서울 거야. 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에 다시 한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가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견딜 수 없게 될 것 같다는 것도 깨닫게 됐다. 그의 웃음소리는 내게 사막 속 샘물 같았다. 난 네 웃음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하지만 그는 내게 말했다. 오늘 밤이면 꼭 1년이 돼. 내 별은 정확히 작년에 내가 떨어진 곳에 있을 거야. 뱀이니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다 악몽이지?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중요한 건 눈엔 보이지 않아. 물론 그렇지. 꽃도 마찬가지야. 만일 아저씨가 어떤 별에 있는 꽃을 사랑한다면 밤에 별을 바라보는 게 기분 좋은 일이 될 거야. 모든 별에는 꽃이 피니까. 그래.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마시라고 준 물은 도르래와 밧줄 덕분에 꼭 음악 같았어. 정말 좋았어. 그래. 밤이 되면 별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게 더 나아. 내 별은 아저씨에게 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가 될 거야. 그럼 아저씨는 어느 별이든지 바라보면서 즐거울 거고 그 별들은 모두 아저씨의 친구가 돼줄 거야.
아저씨에게 줄 선물이 하나 있어. 어린 왕자가 웃었다. 아, 난 네 웃음소리가 정말 좋아. 바로 그게 내 선물이야. 물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이야? 모든 사람들에게 별이 똑같진 않아. 여행자에게 별은 안내자야. 다른 어떤 사람에게 별은 작은 불빛에 지나지 않지? 과학자에게 별은 풀어야 할 문제야. 내가 만난 사업가에게 별은 황금이었어. 하지만 별은 말이 없어. 아저씨는 다른 누구도 갖지 못한 별을 갖게 될 거야. 무슨 말이야?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 그 별들 중 한 곳에 내가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어느 한 별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에겐 모든 별들이 소리내 웃는 것 같이 보일 거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다시 한번 웃었다. 그리고 슬픔이 가라앉으면 아저씨는 날 만난 걸 기쁘게 생각할 거야. 아저씨는 언제나 내 친구일 거야. 아저씨는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질 거고, 그럴 때면 이따금 창문을 열겠지?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랄 거야. 그럼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줘. 별들은 언제나 날 웃게 해. 친구들은 아저씨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럼 난 아저씨한테 몹쓸 짓을 한 셈이 되겠네?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그건 마치 내가 아저씨한테 별들 대신 웃을 줄 아는 작은 방울들을 준 것 같을 거야. 어린 왕자는 다시 한번 웃었다. 그러더니 이인의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 밤 아저씨도 알지? 오지 마.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난 아픈 것처럼 보일 거야. 꼭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원래 그래.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는 걱정스러운 것 같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뱀 때문이기도 해. 아저씨를 물면 안 돼. 뱀들은 심술구져. 장난삼아 물 수도 있어.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어린 왕자는 뭔가에 안심한 것 같았다. 하긴 두 번째 물 때는 독이 없다고 하니까. 그날 밤 난 어린 왕자가 길을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사라졌다. 내가 겨우 따라잡는 데 성공했을 때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단호하게 걷고 있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다. 아, 아저씨네? 그러고는 내 팔을 잡았다. 그는 계속 걱정하며 말했다. 잘못 선택한 거야. 날 보는 건 힘든 일일 거야. 난 죽은 것처럼 보일 테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저씨는 이해할 거야. 내 별은 너무 멀어. 그래서 몸을 끌고 갈 수가 없어. 너무 무거우니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몸은
버려야 할 낡은 껍질 같은 거야. 낡은 껍질은 슬픈 게 아니야.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조금 의기소침해졌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힘을 냈다. 멋질 거야, 아저씨. 나도 별들을 쳐다볼 거야. 별들은 전부 녹슨 도르래가 있는 우물이 될 거야. 또 모든 별들이 내게 마실 물을 줄 거야.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재밌을 거야. 아저씨는 5억 개의 작은 방울을 갖게 될 거고 난 5억 개의 우물을 갖게 될 거야. 그러고는 어린 왕자도 말을 잃었다.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야. 혼자서 한 걸음만 걷게 해줘. 그러더니 어린 왕자는 주저앉았다.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그가 다시 말했다. 있잖아. 내 꽃. 난 내 꽃에 책임이 있어. 그 꽃은 너무 연약해. 그리고 너무 순진해. 세상에 맞서서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곤 4개의 가시뿐인걸. 나도 주저앉았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말했다. 자, 이제 끝났어. 그는 잠시 더 망설이더니 몸을 일으켰다. 그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 난 움직일 수 없었다. 어린 왕자의 발목 근처에서 노란 빛이 반짝였다. 그는 한순간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나무가 쓰러지듯이 부드럽게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벌써 6해가 지났다. 난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날 다시 만난 친구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아주 기뻐했다. 난 슬펐지만 그저 이렇게 말했다. 피곤해. 이제 나는 슬픔이 조금 가라앉았다. 다시 말하자면 완전히는 아니다. 하지만 난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갔다는 걸 잘 안다. 해 뜰 무렵 그의 몸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몸은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 그리고 난 밤에 별의 웃음소리를 듣는 걸 좋아한다. 그것은 마치 5억 개의 작은 방울 같다. 아, 이제 와서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기다니. 난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입마개에 가죽끈을 다는 걸 잊어버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어린 왕자는 절대로 양에게 입마개를 채울 수 없었을 거다. 그래서 난 궁금해하곤 한다. 그의 별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양이 꽃을 먹어버렸을지도 몰라. 이따금 다르게도 생각한다. 아닐 거야. 어린 왕자가 매일 밤 꽃을 유리덮개로 덮어 숨겨줬을 거야. 그리고 분명 양을 잘 감시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난 행복해진다. 모든 별들이 부드럽게 웃는 것도 같다. 하지만 때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 어쩌다 방심이라도 하면 큰일인데. 어느 날 어린 왕자가 유리덮개 덮는 걸 잊는다거나 양이 밤중에 소리 없이 밖으로 나오기라도 하면, 그럴 때면 작은 방울들은 모두 눈물로 변한다.
그건 정말 아주 커다란 수수께끼다. 나도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 한 마리가 꽃 한 송이를 먹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세상이 온통 달라진다. 하늘을 쳐다보시길, 그리고 생각하시길, 양이 꽃을 먹어버렸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게 달라지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는 어른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건 내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서글픈 풍경이다. 이건 앞에 있는 것과 같은 풍경이지만 여러분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 더 그렸다. 어린 왕자가 지구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언젠가 여러분이 아프리카를 여행하게 된다면 이곳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풍경을 주의 깊게 봐줬으면 한다. 그리고 만일 이곳을 지나게 된다면 부탁하건대 서두르지 말고 바로 아래에서 조금만 기다렸으면 한다. 바로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만일 다가와 소리내 웃는다면, 그 아이의 머리카락이 황금빛이라면, 또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디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길. 내가 이렇게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가 돌아왔다고 빨리 편지를 보내주시길.